미래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들어가도 어느 정도 승산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군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주식 투자를 할 때 제일 처음에 산 주식이 뭐예요? 제가 2010년에 제일 먼저 산 주식이 기아 자동차입니다. 기아 자동차. 네. 최초로 주식 거래했던 게 기아 자동차입니다. 왜 갑자기 기아 자동차를 사실 생각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주식에 관심이 있어서 책을 보고 공부를 막 시작했을 때였는데, 그때 마침 기아차가 그 K5가 날개 돋듯이 팔리는 걸 제가 목격을 하게 된 겁니다. 길에 막 K5가 하얀색 K5들이 엄청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때 막 그 기아차에서 뭐 피터 슈라이어? 네, 피터 슈라이어 그 디자이너 영입해서 디자이너 영입해서 그 전과는 확 달라졌죠. 네네. 2009년에 기아차와 2010년에 기아차는 완전 다른 회사가 됐었죠. 그래서 제가 이 K5가 잘 팔리니까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관심을 가지게 됐죠. 일단 관심을 그런 식으로 가지는군요. 네네네. 그렇게 내가 뭐 예를 들면 네. 무슨 오뚜기에서 새로운 라면이 나왔는데 네. 사람들이 이게 좋아한다. 네. 뭐 차가 새로 나왔는데 사람들이 이거 많이 사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네. 해서 네. 우리가 그 종목에 투자하기는 좀 다른 뭐 요건들은 그것이 없습니까? 시작이죠, 시작. 그 주식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미래 가치. 미래에 그 회사가 돈을 더 많이 벌 것이냐, 이익이 커질 수 있느냐, 그것이 주식을 선택할 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고려해야 될 사항. 그러니까 미래 가치라는 거는 방금 전에 K5 같은 게 많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는구나라는. 그래서 저는 이익이 커질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네, 그게 미래 가치가 시작이죠. 있다라고 보신 거군요. 그렇죠. 앞으로 잘 될 것이다. 해외에서도 판매량이 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었었고, 그 향후에 우선 거기서 확인해야 될 것은 향후에 이러한 신제품의 출시가 그 기업의 이익을 늘리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오뚜기가 새로운 라면을 출시를 했는데 그게 뭐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익에 영향을 많이 못 미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우리가 미래 가치만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뭐 어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신 게 뭐예요? 그 다음에 기아 자동차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 주식이 싼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주식을 사기 전에는 미래 가치를 확인한 다음 그 주식이 싼지 비싼 건지 그러니까 현재 첫 번째는 거래되고 있는 미래 가치를 확인하고 네, 주가를 확인해야죠. 주가가 싼지 안 싼지를 두 번째는 확인하는데 네네네. 그러면 싸다는 기준이 도대체 뭐죠? 그 회사의 가치는, 그 회사의 가격은 우리가 매일 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주식창에 가시면. 그러니까 주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 제가 말하는 건 그 회사의 가치는 시가총액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시가총액이 바로 그 기업의 가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이 얼마인지가 시가총액인데 그렇죠. 근데 그게 싼지를 어떻게 하느냐고. 기업의 이익과 비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기업의 주식이 싼지 안 싼지를 알 때는 그 기업의 이익과 비교를 하면 우리가 그 기업의 주식이 오늘 거래되는 이 가격이 싼지 비싼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거를 기업의 순이익? 그렇죠. 기업의 순이익, 재무제표를 봤을 때 단기 순이익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보시면 그게 그 단기 순이익이 기업이 한 해 벌어들이는 순이익입니다. 세금을 다 제하고 나서까지 그 이익과 현재 오늘 거래되고 있는 시가총액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그 기업이 싼지 비싼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거를 PER per라고 하는데요. Price Earning Ratio라고. Price Earning Ratio.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단기 순이익으로 나눈 수치를 per라고 합니다. 그 per를 보면 근데 잠깐 뭐 다 좋은 말씀인 거 알겠는데 네. 어디서 그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이버 주식창에 가게 되면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 주식창에 네, 포털 사이트 주식창에 가시게 되면 한번 볼까요? 네. 실제로. 그 네이버에 기아차 이렇게 치니까 증권 정보라고 나오네요. 네, 이 창을 눌러서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거는 시가총액과 단기 순이익의 비율이죠. 그렇죠. 시가총액을 단기 순이익으로 나눈 수치. 기업이 얼마나
싼지를 알기 위해서. 그렇죠. 기업이 현재 거래되는 가격이 과연 저렴한 건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네. PER을 보시면 됩니다. 오늘자인데요. 기아차의 시가총액은 15조 5,254억. 여기 나와 있네요. 네, 이게 오늘 현재 거래되고 있는 기아차의 가격이라고 보시게 됩니다. 이거랑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전년도의 순이익, 단기 순이익. 네네네. 그건 어디서 보죠? 전년도의 순이익은 밑에 이렇게 내려가시면 최근 연간 실적이 나오는데 작년에 2조 7천억 벌었다. 그 전년에 2조 6천억. 저는 2조 9천억을 벌었다. 네. 이것과 비교를 해보시면 대략 이 기업이 싼지 안 싼지를 감을 그 여기 수 지금 있죠. 살짝 보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퍼 이렇게. 네. 그 지금 5.64배라고 나와 있는 거는 네. 이 단기 순이익과 시가총액의 비율이 네. 5.64배라는 소리예요. 그 퍼가 5라는 소리입니까? 그렇죠. 5 정도 된다. 5 정도 그 된다. 작년 이게 그 하는 업체마다 전 직접 계산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는데 방금 전에 그 아래 네, 전년도 걸로 올해 가격을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을 해드리는데 네, 대략 이 정도 될 것 같네요. 지금 수치가. 그럼 퍼가 5라는 거는 그 자체만으로는 네, 싼지 안 싼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제 기준으로는 퍼가 10 아래는 저렴한 가격에 일단 그 저렴하다. 주식시장의 평균 퍼는 어느 정도 됩니까? 코스피가 오늘자 코스피가 15 정도 됩니다. 코스피 평균 퍼가 네, 15이고 역사적으로 대략 한 13 정도의 한국 주식시장 거래됐다고 보시면 그러면 되고 지금도 이 기아차는 퍼가 상당히 낮으니까 굉장히 낮죠.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보시면 되죠. 퍼가 낮다는 거는 시가총액 그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소리겠네요? 그렇죠. 그 퍼가 5라는 얘기는 지금과 같은 이익 규모를 유지한다면 그러면 지금 5년 후에 퍼가 5라는 얘기는 5년 후에 이 기업은 그 15조를 현금으로 벌어들이게 될 퍼가 것이다. 5라는 거는 5년 후에 지금의 15조보다 2배가 된다는 소리군요. 그렇죠. 값어치가 2배가 될 것이다. 현금을 15조를 벌어들이기 때문에 현재 벌어들인 돈이 한 2.5조 정도 되는 것이고. 된다는 소리군요. 네네네. 역으로 그렇죠. 얘기하면. 네. 그럼 아까 전에 코스피 평균이 15라고 하셨는데 네네네.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에 이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네. 15년이 지나야 지금 가치보다 2배가 두 배가 된다는 두 배가 될 소리군요. 것이다. 그게 퍼예요? 네. 기업의 이익이 현 상태를 유지를 한다면. 아,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그러면 지금도 이 기아차 주식은 싼 거 아니에요? 굉장히 저렴하다고 볼 수 있죠. 네. 굉장히 근데 저렴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기아차는 아까 전에 K5가 많이 보였지만 네.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는 미래의 가치라는 측면에서 조금 떨어진다라고 판단해도 되나요? 네, 제가 시장에서 생각할 땐 그렇거든요. 시장에서 현재 받아들이는 게 그 당시에 핫했던 기아차의 모습이 없어지고 그쵸. 이제 그때만큼 그렇진 않죠. 그 미국의 관세 부과 여부나 그 뭐 여러 가지 멕시코에서도 관세 장벽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우려들, 그 중국에서 사드 이후로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그러한 시장의 미래- 우려들로 인해서 미래 가치가 없다라고 봐서 싸도 지금 이거는 그렇죠. 굳이 투자를 투자자들이 별로 원하지 않는 주식이 된 거죠.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네, 생각.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아차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이익이 더 좋아질 거다라는 다른 사람과 생각을 다르게 하는 그런 근거가 확실히 있다면 투자해볼 만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2010년으로 돌아가서 네. 그때 기아차가 미래 가치도 있었고 그렇죠. K5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고 그때는 네. 퍼가 얼마나 당시에 퍼가 제가 계산했을 때 분기당 한 5천억 정도 벌어들일 것 같았어요. 그때 1분기에 한 5천억 정도 벌었었고 그래서 연간 한 2조는 벌어들일 것 같았는데 당시에 시가총액이 8조 정도 됐어요. 퍼가 지금 4였던 거죠. 4. 15조인데 네, 지금보다도 저렴했었죠. 주가는 2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됐었고 지금 2만 원, 8,000원. 네, 2만 원 정도에 거래됐었고,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좋다고 두 가지 생각했습니다. 관문을 다 통과했네요. 미래 그렇죠. 가치도 있고 네, 퍼도 낮고 네네, 이제 멋있게 얘기합시다. 퍼도 낮다. 네, 퍼도 낮고, 4년 만에 이 기업은 2배가 될 것이다. 네, 지금 가치보다 2배가 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럼 이 두 가지를 통과하면 이제 더 이상 없습니까? 한 가지 더 있어요. 그 기업이 아무리 그런 게 좋아도 망하면은 기업이 부도가 나게 되면 상장 폐지가 되거든요. 그럼 그 주식은 휴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잃지 않는 수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기업이 망할 기업이지 안 할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망할지 아닐지. 망할지 안 할지를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정리하면 있어요. 미래 가치, 미래 가치, 퍼, 가격이 싸냐 비싸냐, 그러니까 그 즉 퍼, 퍼,
그리고 이 기업이 망할 단기간에 짧은 시간 안에 망할 가능성이 있느냐, 향후 몇 년 안에 망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망한다 상장 폐지될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있느냐,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네. 게 세 번째인데 부도가 나서 음, 상장 폐지가 음. 될 가능성이 있느냐를 판단을 해야 그거는 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기업이 망하는 경우는 보통 사업이 안 좋아졌을 때 망하고, 그 두 번째로, 근데 사업이 단순히 안 좋다는 걸로 망하진 않고 부채가 많은 경우에 망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채가 많은지 아닌지 두 가지 조합에 항상 기업이 망하거든요. 다시 뭐랑 뭐에 두 가지의 조합. 사업이 안 좋아지면, 그러니까 잘 안 그렇죠. 팔리거나 장사가 잘 안 되면서 장사가 잘 안 되거나 빚이 많을 때. 장사가 잘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들 정도 되면 사업이 안 좋아진다고 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한 가지만으로 망하잖아요. 음. 반드시 부채가 너무나 많은데 사업이 안 좋아졌다. 그럼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도한 부채가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업이. 장사가 안 되는지 네. 부채가 많은지 그렇죠. 그다음에 두 가지. 이 두 가지 네, 부채가 많은지 안 많은지를 파악을 하면 이 기업이 단기간에 망할지 안 망할지를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부채도 그러면 네이버에 나와 있나요? 네이버에 나와 있긴 한데 보다 면밀히 보기 위해서는 다트라는 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기업의 재무제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재무제표에 부채가 나와 있어요. 네네네. 다트를 한번 들어가 보죠. 네. 네이버에서 그러니까 지금 영어로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식할 때 필요한 창이 HTS, 그 다음에 네이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네. 네이버 주식창, 그리고 다트. 이 세 가지는 자유롭게 어. 이렇게 왔다 갔다 방금 전에 할수 네이버 있어야 돼요. 주식창을 통해서는 펄을 좀 받고 네, 시가총액과 퍼나 간단한 재무 정보들이 간단한 정보들은. 네이버 창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빠르게 볼 때는 네이버를 보시고 좀 더 심도 있게 보려면 심도 있게 보려면 항상 그 다트에 가서 기업의 사업 자료를 찾아보는 한번 것이 그럼 방금 전에 계속 기아차를 보고 있었으니까 네. 기아차를 좀 볼까요? 여기 보시면 다트가 나오는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이고 전자공시 시스템. 시스템. 네. 그 공시를 해놓는군요. 그 네. 기업에. 이게 이제 다트라는 건데 자 다시. 네. 자 그러면 여기다가 회사명에다가 기아자동차를 쳐서 나온 다트 창이죠 이게. 네. 뭘 보면 됩니까? 여기 우리 지금 부채를 확인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 분기 보고서나 사업 보고서가 매 분기 매 연마다 그 상장된 회사들은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분기 보고서나 사업 보고서를 보면 그 당시 그 기업의 부채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 2010년에 제가 투자했을 때를 돌아보게 되면 2010년에 제가 투자했던 사업 보고서를 보게 되면 약간 형식은 바뀌었지만 대부분 이런 형식입니다. 여기서 이 재무에 관한 상황. 재무에 관한 사항. 네, 요거를 보면 간략하게 보통 이렇게 되게 내용이 많은데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가요 지금? 네, 재무에 관한 상황. 우리 지금 제일 부채가 큰지 아닌지를 파악을 하려고 하는 하려면, 것이기 네. 때문에 단순하게 그것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에 관한 상황을 가게 되면 이렇게 요약 재무제표가 나오는데 그 2010년이면 67기, 네. 2067기, 66기는 2009년 뭐 이렇게 될 텐데 그 부분을 보시면 자산 총계가 나오고요. 자산 총계 얼마인가요? 그게 지금 100만 원 단위면은 이게 18조죠. 18조. 네. 자산이 나오고 아래 보시면 부채 총계가 나오고 아래 보시면 부채 총계가 나오고 네. 이렇게 부채 총계가 나오죠. 8,900억인가요 이게? 8조 9천억의 아, 빚이 8조 있는 겁니다. 9천억이. 네, 2010년이 당시에 2010년 결산자료에서 기아자동차는 8조 9천억 정도의 빚이 있었던 겁니다. 자산이 18조 정도 되고. 그럼 이렇게 보면은 빚이 많다라고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되게 많아 보이거든요. 네, 이거를 비교할 때는 우선 자기 자본이 내가 가진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계에서 말하는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자산 누군가의 자산이 많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는 뭐 돈이 많다 이런 건데 얘기한다는 거죠. 회계에서의 자산이 많다라는 얘기는 빚과 자기 돈이 많다. 빚까지 포함해서 자산이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본과 항상 비교를 하셔야 돼요. 자본과 아래 보면 비교를 자본 하면? 총계, 자본 총계가 맞냐, 음. 부채 총계가 맞냐. 거의 비슷한 비교해서 거 아닙니까? 지금 9조 6천억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비슷하죠. 근데 이때 이제 2009년과 비교하면 역전이 된 상황이죠. 2009년에는 2009년에는 부채가 더 많았어요? 그렇죠. 부채가 더 많았어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네. 2009년에는 부채가 더 많았어요. 자본 총계가 7조고 네. 부채 총계가 9조. 9조네요. 그렇죠. 9조 5천억 원 네. 되니까. 근데 이게 역전이 됐네요. 그렇죠. 역전이 됐죠. 그러니까 부채가 많다 적다의 기준은 네. 그 회사의 자본 총계와 부채 총계를 비교해 봤을 때 우선 자본 총계와 부채 총계를 비교해 봤을 때 음. 자본 총계가 많으냐. 음. 이거는 월등히 많으면 좋아요. 지금 기아차처럼 음. 이렇게 타이트하게 붙어 있는 상황이 사실 좋지 않은 거예요. 음. 특히나 부채 총계보다 자본 총계가 더 적다면 되게 안 좋은 상황인 거죠. 네. 하지만 기아차의 경우는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걸 암시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미래 가치도 지금 그렇죠, 있어 그렇죠. 보이고. 상황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걸 암시할 수 있죠. 음. 이것만으로 부채가 양이 많다 적다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또 봐야 돼요? 네. 이익과 부채의 양을 비교하는 거예요. 아, 첫째는 그 회사가 가진 자본과 부채의 비율을 보고 그렇죠. 둘째는 이익과 본다. 단기 순이익과 밑에 보시면 단기 순이익이 나오는데 단기 순이익이 기업이 벌어들인 실제 이익이에요. 세금까지 다 제하고 난 네네. 급여 뭐 투자금 다 제하고 난 벌어들인 돈이에요. 음. 이 이익과 부채를 비교해서 단기순이 2조 2천억 그죠. 되네요. 2010년에 2조였어요. 2조였어. 음. 부채를 갚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나눠봤을 때 한 5년 정도 되겠죠. 이거를 5R이면 굉장히 양호한 겁니다. 이것도 뭐가 있나요? 명확한 회계에서 뭐 다루는 기준은 없는데 제가 이제 경험상 말씀을 드리면 부채를 갚는 그 수익으로 부채를 갚는 비율이 10이 넘어가게 되면 그 기업의 지금 10년 안 좋다고 보는 것이고 5와 14이면 보통 이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인 상황이다. 코스피나 잠깐, 상장된 회사에서 이거는 지금 네. 일반적으로 생각한다기보다 이제 본인의 네, 잃지 제- 않는 제- 본인의 네, 잃지 잃지 않는 투자를 않는 위한 주식 투자를 위한 제가 안전망. 네 제가 생각한 안전망. 그때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안전망. 이게 10이 넘어가는 기업들은 재무상이 별로 좋지 않은 것이고 5와 14이면 보통 5 안에면 5년 안에 모든 빚을 다 갚을 수 있다면 돈을 벌어서 지금 버는 정도로 지금 상태의 이익으로 5년 안에 모든 빚을 갚을 수 있다면 그 회사의 부채는 많은 것이 아니다. 이 모든 정보는 다트를 보면 된다고요. 다트에 이렇게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이 정리해 당시에 그러니까 기아차가 가진 빚은 9조가 채 안 되는데 벌어들이는 돈이 2조가 넘었어요. 넘었으니까. 그래서 5년이 안 되는 거예요. 5년이면 굉장히 짧은 거죠. 짧은 굉장히 5가 안 되는 건 굉장히 양호한 거죠. 10 이상 되면 좀 힘들고 10 이상이 되면 사실 별로 좋지 않은 거죠. 네. 5에서 10 사이가 보통이고. 그렇죠. 네.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그러면 부채와 아까 자본과의 비율을 봤고요. 네, 부채와 자본의 비율을 봐서 부채가 자본보다 많다면 레드카드 하나. 네. 부채가 자본보다 많다면 레드카드 빚이 하나. 더 많다면 레드카드가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둘째로 이익과 단기 순이익과 단기 순이익과 부채 전체 양을 비교한 거예요. 양을 비교했는데 단기 순이익이 부채보다는 많을 수는 없으니까 많을 수도 있어요. 많을 수도 네, 있겠지만 그런 기업도 있지만 대부분은 대부분은 네,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죠. 네. 근데 그게 비율이 비율이 10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좋지 10이라는 거는 5배냐 10배냐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죠? 부채 총계를 이익으로 나눴을 때 10을 넘어가게 되면 레드카드 둘. 레드카드 둘. 네, 뭐 10 아래면 쏘쏘, 음. 5 아래면 굉장히 양호. 음. 그 회사는 5 아래면 사실 제가 볼 땐 거의 망할 위험이 없다. 그럼 네. 지금 이것도 이 지금 요건까지 통과했네요. 기아차 같은 그렇죠. 경우는. 이외에 부채 양을 보는 마지막 한 가지 기준이 더 있어요. 끝이에요 이제 마지막에. 네, 이게 세 번째 마지막. 어. 이것까지 이 세 가지 모두가 레드카드가 아니고 그린이면 이 회사는 사실 재무적으로 굉장히 양호하다. 오케이. 부채가 굉장히 적다. 오케이 또 라는 부채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네. 마지막은 빚을 많이 지고 있느냐. 네, 빚을 많이 지고 있냐를 판단할 마지막 마지막 기준은 기준. 유동부채. 이 부채 보면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가 있어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기준은 유동부채는 1년 안에 갚아야 할 돈을 유동부채라고 비유동부채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은행 만기가 1년 만기가 1년인 남은 네, 그렇죠. 남아 있는 돈. 1년 안에 갚아야 할 돈들. 그리고 유동자산이 있는데 이 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네, 회사가 생각했을 때
이 자산은 1년 안에 현금화가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지금 창고에 쌓여 있는 K5들 그렇죠. 이거 팔 거니까. 그렇죠. 음. 그런 것들까지 재고 다 자산이라고 재고 하는 자산. 거죠. 네. 그것도 다 유동 자산으로 보죠. 음. 네. 근데 그래서 그걸 비교했을 때 비교했을 유동 부채가 유동 자산보다 많다면 레드카드. 근데 이거는 지금 그 좋지 당시에 좋지 않았네요. 네, 레드카드가 좋지 하나 않았어요. 있었네요. 네, 좋지 그러니까 않았어요. 유동 부채가 이거 얼마죠? 6조 2천억. 6조 2천억이었는데 네. 유동 자산은 4조 5천억. 4조 5천억이었으니까 네. 부채가 더 많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사실 재무적으로 좋지 않았죠. 음. 이때 부채가 그린 하나, 레드 둘이니까 그린 하나 레드 둘? 지금 봤을 때 부채의 크기를 봤을 때 유동 자산이 유동 부채보다 작기 때문에 레드 카드 하나. 부채가 더 크기 때문에 지금 빚을 더 많이 지고 유동 부채가 죄송합니다. 레드 카드가 한 장이고 나머지는 다 오케이네요. 그 부채가 더 그러니까요. 많았고. 네네네. 어쨌든 레드 그 얘기 카드가 다시 하나 한- 있기 때문에 레드 카드가 하나 있기 때문에 좋지는 않죠. 거기 한번 다시 정리하면 네네. 이 기업이 빚을 많이 지고 있느냐를 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세 가지인데 그렇죠. 요거 이제 레드카드가 나오는 레드카드가 세 장이면은 세 투자하면 장이면 안 되는 거고 될 수 있는 한 투자하면 안 돼요. 투자하면 안 되는 네. 건데 이 세 가지 요건이 특수. 뭐냐?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도 레드 카드 하는데 투자를 하고 싶으면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오케이. 이익이 너무나 급격히 좋아질 것이다. 오케이. 그러면 일단 지금 이 세 가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네네. 첫 번째는 그러니까 빚을 많이 지고 있느냐를 따지는 세 가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자본 총계와 부채 총계를 비교한다. 자본 총계와 부채 총계를 비교한다. 네, 자본이 크면 오케이. 음. 부채가 많으면 not 오케이. 좋지 않다. 오케이. 네. 두 번째는 당기 순이익과 부채를 비교한다. 단기 순이니까 부채 총계를 부채 비교한다. 총계를 정확하게 부채 총계를 비교한다. 네, 근데 아까 전에 당기 순이익 상으로 봤을 때 5배? 네. 5배였으면 괜찮아. 5배 언더면 언더면 굉장히 아주 괜찮다. 네, 굉장히 그다음에 세 양호하다. 번째는 유동 부채와 유동 유동 자산을 비교한다. 유동 자산을 비교한다.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과 1년 안에 갚아야 할 돈을 비교를 하는 거죠. 요 세 가지에서 뭐 세 개 다 이제 그린라이트가 들어오면 괜찮지만 그거는 굉장히 재무적으로 아주 양호하다. 지금 방금 이 2010년 그러니까 망할 우려는 없는 거예요. 그 회사는. 음.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종이 조각이 될 우려는 굉장히 낮은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없다고 안전망이잖아요. 지금 잃지 그렇죠. 않는 주식 투자. 그렇죠, 그렇죠. 내가 뭐 미래의 가치가 나빠지더라도 휴지 조각이 될 주식은 아닌 거예요. 그 그러니까 주식은. 지금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유동 부채와 유동 자산에서 2010년에 기아 자동차는 탈락이 좋지 않았어요. 지금 네. 레드네요. 네네네. 두 가지는 괜찮았는데 네, 유동 자산, 유동 부채 비율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신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 기업의 미래 가치가 있느냐. 네, K5가 많이 돌아다니네. 내가 좀 아는 분야인데 네, 뭐 잘하고 있네. 네, 이런 미래 가치가 있느냐. 네. 두 번째는 그 주가가 싸냐? 주가가 현재 지금 그 싸냐? 기업의 주식이 싸게 거래가 되고 있냐? 요거는 싸냐, 이제 비싸냐? 네이버 주식 들어가서 퍼를 퍼라고 확인하셔야 하는 돼요. 네. 퍼라고 하는 거는 뭐와 뭐의 비율이라고요? 시가총액과 그 기업의 총액과 시가총액과 단기 순이익, 단기 순이익의 이익의 비율. 이익의 시가총액을 이익으로 나눈 수치. 그래서 5였나요? 아까 전에? 4였나요? 기아차는 그때 4였죠. 4였죠. 네. 근데 4에 코스피 가까웠죠. 평균이 뭐 13. 코스피 평균이 평균 대략 13 정도 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15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빚을 많이 지고 있느냐. 그렇죠. 빚을 많이 지고 있느냐. 근데 그 빚을 많이 지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세 가지. 세 가지. 첫 번째는 자본 총계와 부채 총계를 부채 비교한다. 총계를 비교한다. 네. 두 부채가 번째- 더 많으면 빚이 많은 그 카드나 레드 오케이, 카드나. 네. 오케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채 총계와 이 단기 순이익을 비교한다. 네. 단기 순이익은 당연히 작을 거기 때문에 네. 10이 넘어가게 되면 그 부채 총계를 단기 순이익으로 나눈 수치가 10을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10배 더 빚을 지고 있다는 즉 소리면 네, 네. 모든 빚을 갚는데 번 돈으로 10년 이상 10년이 걸린다면 걸린다. 그 회사는 부채가 많은 것이다. 오케이. 그다음에 세 번째 유동 자산과 유동 부채를 비교한다. 유동 부채를 비교한다. 네. 근데 비교했을 때 기아차는 탈락이었지만 탈락이었다. 네. 이 미래 가치를
주가가 싼지 안 싼지, 네. 빚을 많이 지고 있는지 안 지고 있는지에서 한 부분이 지금 탈락이었기 때문에 네. 이 정도면 들어가도 어느 정도 승산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군요. 그때 그렇게 판단했었어요. 그래서 기업의 이익이 워낙 월등히 좋아지는 음.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적은 상황을 타개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항상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실 때 이 세 가지 그렇죠. 카테고리는 무조건 무조건 봐야 돼요. 처음에 봅니까? 네, 무조건. 기본적으로 보는. 네, 이 세 일치- 가지 미래 가치, 가격이 싸냐, 부채가 크냐 이 세 가지를 검토하시면 일치하는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